지금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외모에 감탄했지만 대화할수록 왠지 모르게 실망했던 기억. 반대로 첫인상은 평범했는데 이야기할수록 깊이 빠져들었던 경험은요.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말투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혹은 주변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또 겉모습만 가꾸는데 열중하고 있지 않나요? 첫인상에서 외모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관계에서 말이죠. 연예인이나 가수처럼 잠깐 스쳐가는 인연에서는 그렇습니다. 화면 밖 행실보다 당장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더 사랑받죠. 하지만 우리 일상은 단기적인 만남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연인, 가족들과의 관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관계.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요? 외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모와 상관없이 외모를 뛰어넘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을 호감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과 신뢰감을 얻습니다. 그들은 좋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실리죠. 여러분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이해와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대화의 열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언어는 나의 세계를 규정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말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넌 나에게 만족감을 줬어 라는 최고의 찬사를 듣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연구가 증명한 말의 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는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외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요. 미국 버팔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말빨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죠. 실험 초기엔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였던 참가자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을 잘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존경심이 든다. 좋은 리더가 될 것 같다고요. 인간관계에 시간의 길이에 따른 영향력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외모의 영향력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계에서는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 훨씬 커집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죠. 즉 처음에는 외모로 시선을 끌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때로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성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본성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과 같죠.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비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은 훈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가는 말하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노력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사고 패턴을 바꿔줍니다. 행동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와 세상을 바꾸죠. 그러니 이제부터 외모가 아닌 우리의 언어에 품격을 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처럼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낸 지문과 같죠. 그 사람의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나거나 방심할 때 나오는 말.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인 이유죠. 둘째, 능력은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머 감각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외우고 연습하면서 발달한다고 합니다. 즉, 노력하는 만큼 유머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편안하고 듣기 좋은 소리, 발성이 좋은 것 역시 충분한 트레이닝과 연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목소리도 훈련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호감가는 말하기 5가지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호감가는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말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투의 힘을 이해하라.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목소리 톤, 표정, 몸짓,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메시지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심코 팔짱을 끼거나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가 화났거나 불만을 품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을 마스터하라.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하기 위해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고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셋째, 스토리텔링으로 감정을 연결하라.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감정적 연결을 통해 청중과 깊이 교감하게 합니다. 흥미로운 캐릭터, 명확한 플롯, 그리고 감정적인 연결.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더욱 매력적이고 기억에 남게 됩니다.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진정성을 더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질문으로 대화의 깊이를 더하라. 좋은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대화의 시작을 위한 최초 질문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추가 질문, 상대방의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추측 질문, 이전 대화 내용을 활용하는 회귀 질문, 그리고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질문까지 질문의 기술은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고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라. 감사를 담은 언어는 정서적 회복력을 높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시켜주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같은 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강력한 치유력을 가집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하정우의 언어 철학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배우 하정우는 타고난 유머 감각과 뛰어난 말솜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이 작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의 언어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배우 하정우는 평소에 꾸준히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걷는 사람 하정우를 집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그때 일기를 쓰는 편이에요. 제가 배우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현장 스태프들까지 포함하여 약 1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지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느낀 감정을 기록하려고 해요. 이렇게 기록된 일상의 디테일과 감정들이 그의 언어에 깊이와 진정성을 더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 기록들을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불러줘요 와 같은 일상적인 대사를 가져와 작품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유머가 단순한 애드리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이죠. 그는 또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내 말투를 그대로 글에서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내 말투를 그대로 글에서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말하기 방식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글이라는 다른 매체로 옮기려는 노력이었죠. 그의 오랜 파트너인 윤종민 감독은 배우 하정우의 말투와 패턴, 속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색한 연기를 바로 알아보고 진짜를 요구한다는 사실. 이 또한 하정우 배우가 자신의 언어와 표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독은 그가 연기하면 정말 생활 연기처럼 나오게 대본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영화 개봉 관련 질문보다 개인 사생활, 취미나 일상 등과 같은 잡담식 질문이 더 풍성한 답변을 이끌어낸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배우 하정우보다 인간 하정우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정우 배우의 사례는 언어 능력이 단순히 능력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꾸준한 자기 관찰, 기록, 그리고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알게 말이죠. 물론 말하기 능력 향상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주변은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으로 될까? 혹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에 굳이 말까지 잘해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외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처럼 대중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한 바쁜 현대시대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은 들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들은 언어의 본질적인 힘을 간과하는 시각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놓치는 것이죠. 이러한 반론들을 넘어서 우리의 언어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 꾸준한 자기 관찰과 기록입니다. 배우 하정우처럼 자신의 말 습관과 대화 패턴,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있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톤을 사용하는지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서와 쓰기입니다. 어휘력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입니다. 특히
특히 고전 문학이나 어려운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일상 대화에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또한 배운 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짧은 이야기, 에세이 혹은 일기라도 좋으니 꾸준히 써보세요. 셋째, 소리내어 읽기. 책이나 대본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어휘력과 말하기를 사용하는 신경과 연결합니다. 발음과 유창함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죠. 우리 느리게 걷는 상점 TV의 필사 모임에서는 단순히 글을 베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직접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통해 목소리 톤과 발성까지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롤 모델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섀도잉 연습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어휘력 훈련입니다. 하루 한 단어 알려주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유의어 사전을 사용하여 표현을 풍부하게 만드는 연습도 해보세요. 십자말 풀이 같은 단어 게임도 어휘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경청과 공감 능력을 개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위로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섯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일상에서 감사 표현, 칭찬, 위로의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말의 품격은 결국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죠. 우리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더 나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곧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더 풍요로운 관계와 삶을 연관짓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운영하는 느리게 걷는 상점 필사 모임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좋은 글을 베껴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글 속에 담긴 작가의 생각과 감정을 흡수하고 나의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고 기록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 이것은 우리의 언어 세계를 확장시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깊이와 매력을 더해줄 겁니다. 필사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언어를 통해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첫인상을 만들고 단기적인 호감을 얻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관계의 깊이와 지속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언어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넌 나에게 만족감을 줬어 라는 최고의 찬사를 듣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리게 걷는 상점 필사 모임을 통해 여러분의 언어 품격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꾸준한 필사와 소리내어 읽기 연습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더 자세한 필사 모임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말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느리게 걷는 상점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